투데이 유서준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최대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만큼은 학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한식 날입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한식날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창의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창조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조차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믿고 먹을 수 있는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급식기획팀 최윤세 사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 제도를 개선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시에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 업체는 500만 원 이하,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는 2천만 원 이하로 서로 달라서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및 불공정 행위라는 국정감사시 지적 및 교육부 시정 요구에 따라서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시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교육부 지침인 1천만 원 이하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을 위해서는 과일이나 육류 사용 등 다양한 식단 구성이 필요하나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단 구성에 애로점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식재료 구매 시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기존 공립초등학교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에서 초중 동일하게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 외 농산물은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에 따라 생산된 GAP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학교 급식 제도 개선 내용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동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더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해서 제반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서울 학교 급식 포털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학교 급식 포털. 네네. 예, 이게 언제부터 개설이 된 건가요? 네, 올해 3월 달부터 예.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개설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달부터 개설이 된 거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학교급식 포털, 서울 학교급식 포털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그 서울 학교 급식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학교 급식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학교 급식 인력풀이나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적합 납품업체 현황,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 및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추천 식단 및 추천 레시피 게시판, 학교 급식 관계자 소통방, 급식 관련 연수 및 행사 일정,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및 제반 공고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어떻게 구매가 됩니까? 네네. 학교에서는 그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전문 품목별로 계약 금액에 따라서 경쟁 입찰, 소액 수의 견적 입찰, 다자간 전자 수의 시담, 1인 견적 수의 계약, 생산자 직거래, 학교 간 공동구매 등이 여러 방법 중에서 학교에 적합한 방법으로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으나 EAT나
G2B 등 전자조달 시스템을 5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및 업체 선정에 관한 기준사항은 학교 급식법에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학교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간혹 가끔가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식재료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네. 우리 이제 서울 학교 급식에서는 식중독 사고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그래도 요즘 발생하는 식중독은 또한 대부분 원인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나 급식실 종사자 및 급식실 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한 방향으로 저희는 이제 식재료 그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서 지난 올해 2월 20일에 학교 보건진흥원 내에 식품 안전 분석실을 설치하여 미생물 검사, 식중독균 검사, 햅색 검증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실시하여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와 덕성여대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도 MOU를 체결하여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따른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더욱더 식재료 안전성 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를 네네. 신고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네. 저희는 또 한국농산유통식품공사와도 MOU를 체결해서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사이버 거래소 안에 학교급식 119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뭐 전화로 신고하는 건가요? 네네. 그럼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네, 학교급식 119 센터에 그 식재료 반품이나 납품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에 학교에서 신고를 하면은 학교급식 119 센터에서는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즉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함께 합동 점검 및 페널티를 부여해서 일정 누적 페널티 부여 업체는 EAT 등록 업체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 중에는 직접 학교에 가가지고 급식 네네. 상황을 좀 직접 보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네네. 가능합니까? 네네.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급식 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식재료 검수나 조리 과정, 배식 과정, 세척 소족 과정 등 전 과정을 점검하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학교에 요청할 경우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언제라도 급식 진행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친환경 급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네. 친환경 급식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과 GAP 농산물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쓰도록 하고요. 네.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다음에 친환경도 나름대로 그 우리가 배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권장 비율을 정한 교육청은 저희 서울시 교육청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권장 사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요. 그 외 농산물은 그 국가에서 인증한 그 안전관리 인증 농산품 GAP 농산물을 사용하게 해서 네. 그 안전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되어 더욱더 맛있고 질 좋으며 위생적으로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급식기획팀의 최윤세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굿모닝 미스터 로봇전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 전시는 어린이를 위한 로봇과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만남을 주제로 여러 가지 설치 미술과 영상, 판화, 조각 등의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가 마련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설립 취지를 보면요. 관람객 모두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미술 컴플렉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주제로 다가가 보자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아무래도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가 로봇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로봇을 주제로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북서울미술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북서울미술관은 서소문, 경희궁, 남서울에 이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네 번째 분관으로요. 2013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서울 북동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문화시설들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이 부근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또 기존 조각공원의 산책로를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기사를 언론 보도에 보니까 북서울시립미술관이 서울시 좋은 빛상 대상도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서울미술관이 제3회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대상에 선정이 됐는데요.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빼어나고 야간에도 경관 조명이 건축물의 형태를 아름답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개관을 해서 그런지 내부도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 어떤 작가들인지 궁금한데 우리가 알만한 작가도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총 9명인데요. 특히나 이번 전시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비디오 아트의 거장이라 불리는 백남준 선생의 로봇 조각 작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고근호, 백종기, 성태진 등 국내의 젊은 작가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재해석된 로봇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백남준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로봇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분이 로봇에도 관심이 많았나 보네요. 네, 저도 백남준 선생하면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분이 최초의 전자 자동 인형을 만들기도 하는 등 로봇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김채하 큐레이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로봇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던 분이신데요. 1964년에서 65년에 그 정도의 이제 최초의 전자자동 레디메이드로 만든 전자자동 인형 로봇 K456을 만드셨던 분이 백남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기술과 인간의 어떤 그런 결합을 시도를 하시면서 로봇에 대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계속 작품으로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 하면 보통 이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라는 어떤 인식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뿐만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어떤 그런 테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작품 제작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걸 조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전시가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백남준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 있는 국내 작가분들도 어떤 로봇이라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테마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어릴 적의 기억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과 동시대의 한국 현대 미술 작가들이 본 어떤 로봇에 대한 시선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시 공간은 어떻게 꾸며져 있던가요? 네, 일단 북서울미술관 입구로 들어오셔서 정면으로 보이는 계단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바로 어린이 갤러리가 나옵니다. 네. 이 계단을 내려와 서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작품이 백남준 선생의 시장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실제 작가가 시장에서 구한 물건들과 텔레비전 모니터 등을 창의적으로 구성해 놓은 설치 미술 작품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벽을 따라서 여러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전시 공간이 그리 크진 않지만 동선이 편리하게 구성돼 있어서 따로 지도를 보거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둘러보기가 수월했습니다. 네, 특별히 관람객들의 관심을 끄는 작품이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백남준 선생 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을 형상화한 쿠베르탱이 가장 백남준 선생다운 창작물이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작품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좋았던 몇 가지 작품들에 대한 설명 김채하 큐레이터가 전해드립니다.
사실 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시민분들께서 다 좋아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백남준 선생님의 쿠베르탱이라는 작품이 이제 오래된 TV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로봇을 형상화한 작품이거든요. 이제 규모도 크고 이제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더군다나 이 쿠베르탱 같은 경우는 백남준 선생님이 작고하시기 2년 전에 만들어진 2004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의미도 굉장히 남다르고요. 쿠베르탱이 이제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을 이제 좀 형상화한 작품이에요.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 우산 위에 네온으로 이제 오륜기가 표현이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테레비에는 이제 올림픽의 장면들이 좀 이렇게 몽타주화돼서 이렇게 표현해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레졸루션이라는 관화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인데 굉장히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예쁜 판화 작품이고요. 또 로봇으로 당대 프랑스 혁명의 어떤 혁명가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예쁜 판화라서요. 네, 인기가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제 백종기 선생님의 마징가 Z가 아무래도 규모면이라든가 웅장한 면에서도 크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성태진 선생님의 나의 일그러진 영혼도 화려한 색감 덕분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송양미 리포터도 전시 봤습니까? 네, 모두 18점이 정시가 되어 있어서 다 둘러보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각 작품들의 개성이 워낙 뚜렷하고 또 색채감도 화려하고 예뻐서 한 작품 한 작품 유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작품도 있어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인 만큼 주로 그 어린이들 또는 부모님과 함께한 어린이들이 주로 봤겠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로봇 전시지만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시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백남준 선생의 작품을 보기 위해 오시기도 하고, 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픈 마음에서 전시를 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갔을 때도 정말 다양한 나이대 시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보시죠. 집이 요 근처라 주말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애들이랑 같이 나오고 싶어서 나와봤거든요. 백남준 선생님의 유명한 작품도 있고 나머지 작가분들의 작품도 있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좋은 전시인 것 같아요. 그냥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저기 TV 보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여기 주민이거든요. 지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다 완공됐다고 해서 또 이번에 건축물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온 것도 있고요. 제가 지금 전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전시 같은 거 어떻게 됐나, 이런 거 구성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보러 왔어요. 재밌기는 한데 백남준 작품 같은 거 있으면은 만지지 못하게 막 돼 있는 게 있는데 약간 그런 점에서 살짝 허술한 건 아닌가. 애들 만지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좀 더 어린이 갤러리니까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것도 있긴 한데 애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전시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은 없는지 물어봤는데요.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지만 4월부터 6월까지는 4세부터 6세의 유아단체를 위한 꿈꾸는 미술관이 북서울 미술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김채아 큐레이터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은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꿈꾸는 미술관이 지금 4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따로 이제 단체 접수 신청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시면 저희가 이제 교육팀에서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작가와의 대화 코너가 또 마련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방학 중에 7월에서 8월 정도에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6월 19일에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이제 알 수 있는 강연이 준비돼 있어요. 박만우 관장님이라고 지금 준비가 돼 있으시고요. 네, 일단 그렇게 세 가지가 저희가 일단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내일부터 4월이 시작이 되니까 체험 프로그램인 꿈꾸는 미술관도 함께 즐길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연계 프로그램은 북서울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꿈꾸는 미술관의 경우에는 유아 단체 프로그램이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로 신청을 하시면 체험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굿모닝 미스터 로봇 전시회 언제까지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는 좀 여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5일 화요일에 시작을 해서요. 여름인 8월 24일까지 5개월 정도 전시가 계속됩니다. 시간 되실 때 나들이 삼아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곳 미술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엽니다. 대부분의 미술관이 그렇듯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피해서 일정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북서울미술관 어디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북서울미술관은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의정부나 일산에서도 30-40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고 또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7호선 하계역이나 중계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면 오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미술관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버스 이용해서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고 밤중에 자주 깨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셨군요.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카리토로 치료하세요. 카리토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한식날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시간은 오늘부터 창의력에 대하여로 꾸며집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창조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수도권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2,500가구를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공급합니다. 예비 입주자 신청은 14일에서 18일까지입니다. 주택 면적은 23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로 30제곱미터 미만은 2인 이하 가구, 30제곱미터 이상, 39제곱미터 미만은 3인 가구, 39제곱미터 이상은 4인 이상 가구에 공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방집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9살 여모 씨가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하다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 주요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도 다음 달 인적성 검사를 시작하는데 각 그룹별로 모두 다른 날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요일이 한식인데요. 벌써부터 춘곤증에 시달리고 입맛을 잃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식날 먹는 음식, 특히 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요일이 한식인데 한식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우리가 이제 제사라든가 성묘를 하는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 다른 명절들은 되게 음력으로 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양력으로 계산되는 게 특징이고요. 네. 보통 이제 청명이라고 겹치거나 하루 다음 날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50호 100보다 그런 말로 한식의 중나 청명의 중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엄밀하게 말하면 한식은 우리 고유의 명절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 찬 음식을 먹는 한식의 유래엔 불이 있습니다. 그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문공이 그 산에 운둔한 충신 계자주라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그 산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근데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는데요. 그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날만은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대신 이제 찬 음식을 먹게 했다. 이게 이제 전설의 줄거리인데요. 네. 그래서 한식을 금연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 한식에 먹는 음식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쑥떡, 그다음에 쑥탕 같이 쑥을 재료로 한 그런 음식들입니다. 네. 그 파란 빛깔의 쑥떡은 그 쑥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음식인데요. 네. 이 쑥떡에도 이게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유왕이라는 왕이 너무 방탕해서 네. 이를 걱정한 신하들이 삼진날에 쑥떡을 바쳤더니 나라가 크게 태평해졌다. 그런 고사가 전해지는데요. 네. 이때부터 이제 쑥떡은 장수를 돕고 그다음에 사악한 기운을 쫓는 그런 음식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네. 그 우리 조상들이 쑥 음식과 함께 마신 술도 있죠? 예, 청명주인데요. 아까 이제 한식이나 청명이 거의 겹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같은 한자입니다. 그 청명주를 즐기면서 쑥떡이라든가 쑥국을 이렇게 함께 드셨는데요. 그 한식의 절주인 청명주는 21일간 발효시켜서 빚어낸 그런 청주입니다. 네. 그다음에 엿기름을 사용해서 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예.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평생 즐겨 마신 술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렇군요. 쑥은 사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봄나물이죠? 예, 봄이 되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아까 그 춘곤증 말씀해 주셨는데 춘공증 또는 춘궁기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예, 춘궁기는 이제 요즘은 좀 이제 없어졌지만 그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쑥국이라든가 쑥떡, 쑥죽
이런 걸 이제 우리 조상들은 드시면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네. 그런데 쑥내음은 이제 그 춘곤증으로 잃어버린 입맛을 되살리는데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쑥인절미라든가 쑥굴리, 쑥전, 쑥단자, 또 쑥된장국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좋은 훌륭한 그 식욕 촉진제였습니다. 네. 그 쑥의 제철 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봄 중에서는 약간 좀 늦은 봄에 해당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일찍 나오는 이제 봄나물은 달래, 냉이, 뭐 쓴바기 이런 것들이고, 예. 예, 쑥은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 봄나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따라서 과거 옛 사람들이 한식날 쑥을 구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단오, 즉 음력 5월 5일 날 채취한 것을 약성이 가장 뛰어난 쑥으로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선조들은 단오날에 캔 흰 쑥잎을 볕에 잘 말린 다음에 그것을 불을 피울 때 쓰는 부식기수로 이용을 했습니다. 네. 쑥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A, 그다음에 비타민 C, 그다음에 식이섬유, 엽록소 이런 것들이 풍부한데요. 네. 특히 이제 변비를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쑥 하면은 이제 환절기 감기 예방과 봄철 피부 보호에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아마 이거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쑥의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또 눈 건강에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한방에서도 쑥을 약재로 이용을 한다고요? 예, 한방에서는 뭐 쑥이 인진이라든가 애엽, 청어 같은 그런 약재로 이용이 되는데요. 이제 성질이 굉장히 따뜻한 걸로 그렇게 치거든요. 예. 그래서 한의사들은 그 양기를 보충하는 용도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손발이라든가 아니면 아랫배가 찬 그런 내행증 환자들, 뭐 보통 어른공주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쑥이라든가 아니면 쑥뜸 치료를 권했고요. 예. 또 생리 때마다 여드름이 생겨서 고민인 그런 젊은 여성에게도 쑥을 추천했는데 네. 그 이유는 생리 전후로 그 여드름이 심해지는 이유가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탓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민간에서는 쑥을 어떻게 이용했나요? 네, 민간에서는 쑥을 지혈제 또는 설사약 또는 편두통약 뭐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요. 네. 특히 코피를 흘리면은 쑥 생잎 한 장을 잘 비빈 다음에 이걸 좀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피가 나는 그 콧구멍에 이제 몇 번 갈아서 넣으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고요. 편두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설사를 심하게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말린 쑥잎을 물에 술잎에다가 물을 적당량 부은 다음에 그 물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때까지 잘 우려내서 끓인 다음에 차처럼 마실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쑥에는 환각 성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아주 소량이긴 한데요. 압센틴이라고 하는 쓴맛 성분이 쑥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쑥을 음식으로 드실 때는 좀 삶아서 물에 하룻밤 정도 우려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압센틴은 입맛을 되살리고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과량 섭취는 아주 금물인데요. 특히 이제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술 압생트라는 그런 유명한 술이 있는데 이것도 주 성분이 쑥입니다. 옛날에 그 37세에 자살한 네덜란드의 화가 고호 빈센트 반 고호도 열렬한 압생트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컬처 TV입니다. 경기도 김포 연극협회가 오는 4월 4일에서 5일 김포아트홀에서 연극, 도자기 체험, 뮤지컬로 이루어진 복합 문화예술 행사를 엽니다. 이 기간 김포 지역 전설인 효자 덕칠이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구성한 연극 효자 덕칠이가 공연되고 월곤면 가연마을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도예가들의 작품 전시와 시민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인기 뮤지컬의 핵심 부분만 발췌해서 보여주는 미니 뮤지컬 갈라쇼와 고촌읍 아라풍물단의 길놀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트홀릭 예술의 미치다로 명명된 이번 행사는 올해 경기문화재단의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벤트로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친근하고 대중적인 지역 문화를 가꾸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오늘의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알아보는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을 덜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명의 이 길을 발전시키는 것도 또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누군가의 아이디어, 즉 창의력에서 나오는 걸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세상을 바꾸는 생각, 창의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지식 컨퍼런스의 지역 행사인 테덱스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신 송인혁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창의력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은 주제인데. 그렇죠.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죠. 네. 지금 그 지식정보 사회에서 관계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마디로 남이 뭐 하는지 몰랐다가 남이 네. 뭐 하는지 자기가 직접 이제 알게 되는 세상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이 뭐 하는지 몰랐을 때는 네.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거나 혼자 튀는 게 좀 어색하니까 그 소위 대중이라는 거에 따르는 그런 시대였다면 네. 이제 남이 뭐 하는지 알게 되니까 사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되게 자기를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고 네. 근데 거기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뭐 관계 사회라고도 많이 불렀었는데 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남이 뭐 하는지 이제 보다 보니까 이거 나도 관심 있었는데 같이 예. 합시다. 와, 괜찮다. 해서 그 관심들끼리 한두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저만의 관심들끼리 연결되면서 그들끼리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회를 저는 관심 연결 경제 사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창조 경제 이야기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관심들의 연결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라든지 사회적 변화를 저는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뭐 알맞는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덕평 휴게소에 있는 그 화장실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화장실 투어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창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공급자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 이용자들의 어떤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엮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덕평휴게소에 가보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천 쪽 경기도 이천 쪽에 있는데 거기는 일단 그 자체적으로 테마파크를 만들어놨거든요. 숲길, 뭐 물길, 산책길, 데이트 코스 이런 거 다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거길 유명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남자 화장실에 가보면 그건 사실 어찌 보면 여자들을 이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보면 그 소변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보통의 소변기는 그냥 그 물 내리는 기능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이상한 기계가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걔의 그 제목을 힌트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걔의 이름은 그 강한 남자거든요. 근데 얘는 뭐 하느냐면 남자가 이제 볼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얼마나 세게 누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누는지도 측정해서 앞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그거를 이전에 볼일 본 사람이랑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볼일 보다가 이제 배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이거 뭐야 이러는데 이미 첫 번째는 잘 모르다가 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면서 씨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혹시 지나갈 일이 있을 때 근처에 용인휴게소도 있지만 꼭 참고 거기 가서 다시 승부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계분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가서 다시 입소문을 막 내겠죠.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덕평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덕평이 야 이거다 싶어서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굉장히 놀라운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그 덕평 오줌빨 경진대회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1등 상품이 해외여행 상품권 100만 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줌만 잘 싸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이걸로 또 막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덕평 휴게소의 핵심 경쟁력이 남자 화장실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되는 동인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창조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예전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것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관심들 그런 게 더 에너지고 가치라는 그런 사례로 보통 이 덕평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저는 덕평 휴게소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꼭 한번 가보시죠.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그 코오롱에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께서 재밌게 아이디어를 내셨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되게
매력에 푹 빠지게 되세요. 예. 그 유명한 그 커피 체인이죠. 스타벅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좀 주춤했는데 네. 최근에는 인기를 되찾았다고요? 사실 재작년부터 이제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인데요. 예. 덕평이래. 스타벅스가 이제 주변 경쟁자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예. 특히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커피숍들이 생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고객들을 다시 자기 커피숍으로 끌고 올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당혹스러웠던 사실이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특정 브랜드라서 그 커피숍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 네. 그리고 심지어 커피 시켜놓고도 마시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사실에 되게 당혹스러워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만한 곳이면 아무 때나 가고 네. 혼자 가더라도 노트북이랑 뭐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 세계에 연결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오후 2, 3시만 넘으면 많은 고객들이 직원들한테 묻는 공통의 질문이 있는데 저기 휴대폰 충전돼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한 2, 3시만 넘으면 자기 휴대폰 배터리 그 잔량이 3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많이 쓰시는 분 아시겠지만 30% 이하 떨어지면 거의 막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고 앞사람 얘기 안 들리기 시작하고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완전히 뭐 그 패닉 상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휴대폰 배터리 수명이 자기 수명이랑 동기화돼 있다. 예. 거기에 착안을 해서 원래 스타벅스가 이렇게 작은 그 라운드 테이블 형태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재작년부터 전부 다 기다란 바 형태로 바꾸고요. 자리마다 다 220V 전원을 다 갖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KT랑 제휴해서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제공하게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왕 딴 데 갈 거 자기 예.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할 수 있는 데를 가기 시작하면서 그 스타벅스가 다시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그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가치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송인혁 대표께서는 테덱스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같은 걸 기획을 하셨는데 네. 그 테덱스 경우에 1,000만 원이 넘는 등록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처음에 너무 아이러니했었거든요. 예. 도대체 저기 한 일주일 내지는 뭐 2주일짜리 컨퍼런스에 예. 1,000만 원 내고 저렇게 자기 휴가를 저렇게 다 반납하고 간다는 게 과연 어떤 일인가. 가서 보니까 저는 되게 놀라웠었던 게 예전에는 우리 컨퍼런스라든지 이러면 어떤 지식을 전하는 어떤 강연회 정도로 생각했었잖아요. 예. 근데 가보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밥상은 있는데 위에 음식이 없는 그런 예. 상태더라고요. 대신 1년 전부터 사람들한테 당신이 만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 우리한테 보내라.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혁신이나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거를 또 그 주최 측에서 평가를 하지 않아요. 대신 다 공개를 해놓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최 측은 관심이 없지만 그 세계에 있는 곳곳 사람들은 야, 이 음식 정말 괜찮다. 이거 맞는 사람 만나보고 싶다. 예. 이런 것들을 투표를 받도록 해서 일정 그 관심이 모이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마다의 관심들을 펼쳐놓는 게 특징이고요. 네. 가보면 뭐 점심을 먹는데도 6명이 모이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심들끼리 자꾸 떠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트위터라든지 포스퀘어라든지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도 그런 장에서 소개가 되면서 이제 그들에 의해서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봐줄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을 서로 발견하고 엮어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어찌 보면 창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창의력의 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국이 그 CNN 방송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위드 차이나라는 광고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식의 연결이 아니라 이제 그 너머에 있는 사람 연결의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메이드 위드 차이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사업을 할 때 아무런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렇죠. 이미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 전체에 어떤 브레인 트러스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하자. 예. 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그 집단들과 같이 연결해서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변화 무브먼트로 굉장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주목해야 된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끝으로 최근 새로운 창조 경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체험형 퀘스트 프로그램인 빅게임이 있다고요? 네, 이게 정말 결국 사람의 어떤 경제가 되면서 뜨는 부분인데 예. 쉽게 말하면 도심에 미스테리를 입혀놓고 그거를 모험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뭐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근데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신차가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서 도난이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신차는 어디 있느냐. 이 신차를 찾아라. 찾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그 차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도심의 비밀을 숨겨놓고 힌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 호흡으로 돌아다니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디 있고 하는 와중에 그 기업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자연스럽게 자기가 몰입해서 하니까 이런 어떤 광고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관광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모험을 하도록 만드는 장르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 특히 한국같이 어떤 지하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가장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런 그 빅게임처럼 체험형 어떤 장르들이 굉장히 저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지금까지 송인혁 퓨처 디자이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Corando Turismo.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R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